리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리지안안과 김상준 원장이고요. 오늘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근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신이, 난신이, 원신이 뭐 이런 이야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이들한테 사실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문제는 근시입니다. 흔히 안경을 쓰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이제 근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시가 예전보다 되게 많아졌어요. 대한안과학회에서 근시 유병률을 조사한 게 있는데 70년대에는 8에서 15% 정도 나왔었고요. 80년대에는 20% 정도, 90년대에는 거의 40% 육박하게 증가를 했고요. 2000년에 조사한 걸로는 46%까지 조사가 됐어요. 자, 의미하는 게 뭐냐? 근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럼 근시가 많아지느냐? 뭐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다시피 근거리 작업, 실내 생활 사실은 가장 주된 이유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들에 따르면 야외 활동을 6시간 정도 이상 해주면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된다. 말 그대로 멀리 보는 것과 그다음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주는 게 근시 진행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요. 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요즘 밖에서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거의 없죠. 키즈카페에 간다든지 주로 실내에서 놀고, 야외에서 노는 시간은 사실은 극히 제한적이죠. 하루에 6시간? 솔직히 뭐 한두 시간 놀기도 힘들죠. 코로나 특히 터지고 나서 온라인 수업으로 패드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한다든가 핸드폰 자주 본다든가,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원거리 시력을 사용할 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자외선을 받을 일도 더 많이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근시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리 작업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해보면 좀 느끼는 바가 있는데, 예전보다 근시가 심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근시라는 거는 사실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성장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는 것처럼 안구가 앞뒤로 성장을 해요. 이걸 축성근시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근시들은 이 축성근시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아이는 클 수밖에 없고요, 근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빠지게 놔둬야 되나요? 놔둬도 되긴 하죠. 왜냐면 우리 때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눈 나쁘면 그냥 놔뒀다가 성인 돼서 수술하고 그랬죠.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근시 진행이 훨씬 빨라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고도근시가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라식이나 라섹으로 수술로 시력을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만큼 더 많이 깎아야 돼요. 많이 깎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근시를 진행을 억제시켜주면 그만큼 덜 깎게 될 거고, 부작용이나 생길 확률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근시라는 것 자체는 심하면 심할수록 안과에서는 어떤 병을 유발하기 쉬운 포지션이에요. 뭐 녹내장, 황반변성,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는 절대적인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생활습관 먼저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패드 보는 거는 사실 최대한 줄여주는 게 맞기는 해요. 아예 안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만큼 보는 시간을 줄여주고, 중요한 건 연속적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뭐 3, 40분 봤어? 10분, 15분은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 뭐 멀리 보게 한다든가, 생활습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사실 많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단지 어머님들께서 자녀들 눈 나빠지는 걸 좀 막아보고 싶다 했을 때 생활습관적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제 안과에서 할 수 있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 키우시는 어머님들이라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겠지만 드림 렌즈가 있습니다. 사실 드림 렌즈는 상호명이에요. 상품명이라고 하죠. 그런 렌즈를 만들었던 첫 회사가 드림 렌즈라는 이름을 붙여서 드림 렌즈라고 하게 되는데, 잘 때 끼는 렌즈죠. 잘 때 껴서 각막을 눌러요. 다음날 안경을 안 끼고 시력을 맨눈으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드림 렌즈를 오래 했더니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되더라 라는 걸 밝혀냈어요. 사실 처음 드림 렌즈를 만든 거는 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낮 시간에 안경을 안 끼고 생활을 해줄 수 있게, 렌즈가 낮에 끼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니까 대신에 잘 때 끼는 걸로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렌즈였는데, 이걸 해서 오랫동안 끼다 보니까 근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드림 렌즈라는 게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밝혀내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근시 진행 억제를 막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럼 다음날은 안경을
안 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 하나, 두 번째는 장기간 착용을 하다 보면 근시 진행이 억제가 된다라는 장점 하나. 물론 뒤에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안경을 안 끼려고 아이들한테 렌즈를 권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드림렌즈의 효과, 사실은 통계마다 다르고요, 뭐 연구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30%에서 50% 정도까지도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 준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대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드림렌즈를 시작하는 시기의 눈 상태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질환, 뭐 알러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얼마나 드림렌즈를 사실 잘 착용해 주느냐, 충실하게 착용해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되게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드림렌즈를 한 친구 중에 5년 동안 반환도수도 진행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 좀 진행을 생각보다 우리가 드림렌즈를 하면 이 정도는 진행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진행을 한 친구도 있고요. 개개인적인 차이들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래 나빠질 눈의 30에서 50% 정도가 억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도수라는 개념을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눈이 뭐 0.5에서 0.3이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눈의 그 나쁨을 나타내는 도수라는 개념이 있죠. 안경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도수가 3단계 나빠지기 전에 안경이 3단계 두꺼워진다는 거죠. 드림렌즈를 하지 않는 친구들을 경과관찰을 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시력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눈이 나빠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단계에서 평균 2단계 정도가 나빠집니다. 많이 나빠지는 아이들은 3단계까지도 나빠지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드림렌즈를 할 때 보통 평균 수명이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년 정도 됐을 때 렌즈를 교체를 하죠. 그때 이제 드림렌즈를 해도 눈은 나빠져요. 단지 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빠지는 속도가 얼마냐? 아까 말했듯이 드림렌즈를 안 한 친구들은 이 2단계씩 나빠진다고 평균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얘기를 했을 때 2년이면 8단계가 나빠지겠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드림렌즈를 하는 친구는 2단계, 많게는 3단계 정도가 나빠지는 거죠. 이걸 안경알로 보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어머님들한테 드림렌즈 하는 친구들이 요만큼 나빠져야 하고 눈앞에 안경알을 대드리고, 드림렌즈 안 한 친구들은 요만큼 나빠져야 하고 반대쪽에 안경을 대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드림렌즈라는 건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드림렌즈는 뭐 다 좋냐? 그렇지는 않죠. 렌즈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째로 드림렌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나 우리가 눈에 이물질을 넣는 모든 렌즈들은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난다든지 눈을 건조하게 만든다든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환자분, 보호자분들한테 강조해요. 병원에 정기검진 무조건 지켜서 오세요. 실제로 드림렌즈를 하는 어머님들 중에 정기검진을 되게 안 지켜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저희가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 각막 상태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라고 하는데 한 1, 2년 만에 나타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안 오셨어요? 하면은 애가 불편하지 않고 잘 보인다고 해서요 라고 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요. 렌즈 하지 마세요 라고. 왜냐면 이 렌즈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다 초창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렌즈를 오래 하면은 각막의 지각, 느끼는 정도가 감소를 해요. 염증이나 상처가 일반적으로 렌즈가 하지 않는 분들은 요만한 것만 나도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와요. 선생님 불편해 죽겠다고. 근데 렌즈를 오래 끼는 친구들은 각막의 지각이 감소해요. 무슨 얘기냐? 요런 상처가 나도 못 느껴요. 잘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끼면 감염이 생겨요. 그러다가 후유증이 남죠. 각막 혼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드림렌즈는 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렌즈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맞는 렌즈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정기검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간혹 늦게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제가 약간 혼내듯이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아이잖아요. 내 아이잖아. 너무 소중하잖아. 이 친구가 눈이 평생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귀찮더라도 정기검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드림렌즈 할 때 정기검진 잘 지켜서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드림렌즈를 할 때 중요한 거, 렌즈를 넣기 전이나 빼기 전에 꼭 눈물약을 넣어주세요.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쓰세요 설명드리고 처방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안 써도 안 불편하던데요 하면서 안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눈을 충분히 눈 표면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야 렌즈를 넣었을 때도 우리가 깜빡깜빡하면서 렌즈가 제자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처도 안 나고요.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는 동안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각막을 누르면서 어느 정도 흡착 효과가 생기거든요. 자, 그대로 집어뜯으면 당연히 상처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렌즈 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약 안 넣고 그냥 팍 빼버렸을 때 애들이 아! 하면서 시리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렌즈를 빼기 전에도 눈물약을 넣고 충분히 깜빡깜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렌즈와 까만자 사이에 눈물이 들어가면서 흡착 효과가 사라지면서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넣다 뺐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공 눈물.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드림 렌즈라는 거는 사실 저희 컨텐츠에서 처음 다뤄보기는 하는데 근시가 너무 많아지고 부모님들이 눈 나빠지는 거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드림 렌즈라는 어떤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할 때 뭐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런 근시 진행과 드림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리하.